네, 2부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 200일 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그 100일의 혁명이라는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목이 병원 치료와 병행하라예요. 방사선 치료 끝나면 그때부터 노력해야지. 호르몬 치료 끝나면 그때부터 노력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번 수능만 끝나면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몸이 암과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몸이 암하고 열심히 싸울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열심히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가서 도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 치료라는 게 아무리 최첨단의 의학적 치료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몸에서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그 치유 체계라 그러죠. 우리 몸의 치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 병원 치료조차도 사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치유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식생활 개선과 그 다음에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 따로, 내 운동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병원 치료는 지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으시면서 내 스스로도 노력을 따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이 병원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병원 치료 요번에 다 받고, 그러니까 요번까지 병원 치료 받으면서 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두 번째,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과 친구하라. 암과의 동행. 뭐 이런 말씀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로 의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평생 암 환자로 살아가는 딱 지름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길게 목적을 잡으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요, 100의 노력이 필요한데 항상 70, 80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암을 한번 이렇게 딱 꺾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세요. 항상 암한테 끌려다니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모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이 암과 친구하지 마세요. 암과 동행하지 마세요. 암은 우리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빨리 끝마쳐야 될 대상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져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명 짧고 굵게 끝내셔야 돼요. 200일 안에 암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시간을 끌고 항상 노력을 조금씩 부족하게 해가지고는 암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200일간 단순하고 무식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럼 201일째는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절대로 암과의 친구, 암과의 동행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한 200일 정도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노력을 할 거야.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할 거야.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기간과 목표를 이제 설정을 200일 후에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 100일 동안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뒤에 100일에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 이유가요. 본능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성장을 시작하면은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또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암이 성장을 해서 빨라지게 되면은 반면 우리 몸의 저항력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버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암 자체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는 암하고 싸우는 힘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몸은 점점 좋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잡아내야 될 것은 암의 성장이에요. 즉 우리의 노력은요,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암의 성장을 막는 게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평생 한 번도 암의 성장을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암 환자로 오랫동안 사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암의 성장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 목표는 200일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이 암의 성장을 막는 게 목표예요. 200일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앞에 100일 동안에 암의 기세를 한번 꺾어줘야 돼요. 이렇게 성장하는 암의 기세를. 암의 기세를 꺾어가지고 암의 성장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암의 기세를 꺾어가지고 100일 동안에는요, 암의 기세를 꺾어서 암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그 나머지 100일 동안 초공격을 해가지고 암 자체가 결국에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 이렇게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전립선암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SA 수치가 재발 방지 기준이 보통 한 0.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를 계속해서 이제 0.0 뭐 한 5, 0.09, 0.05에서 0.09, 뭐 요 정도 사이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이 재발 방지하시는 분들의 목표고요. 처음부터 이제 뭐 수술 같은 게 안 돼가지고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통 병원에 뭐 한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PSA 수치를 0점대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처음에 3개월 아니면 그 다음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끌어내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단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0점대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보통 호르몬 치료가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까지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내성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0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0.1 이하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떨어뜨려요. 제가 여태까지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그 성과가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3개월 만에 한 0.03 정도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호르몬 치료 지금 이제 내성이 끝났을 때 해서 0.03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 단계에서 이제 거의 뭐 상황 자체를 이제 종료하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호르몬 치료까지 마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기암까지 이제 4기암, 말기암 들어가신 분 있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까지 마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돌려막기 하는 거죠. 뭐 이것저것 항암도 했다가 뭐 요즘 뭐 항암 플러스 호르몬 해가지고 여러 약들을 돌려막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PSA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우리가 노력을 200일 동안을 통해서 PSA 수치의 상승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PSA는 굉장히 정확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PSA 수치가 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은 PSA 수치의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무조건 일단 느리게 하고 그리고 한 200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더 이상 수치가 상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조금 더 설득을 해볼게요. 오늘 한 1시간 정도를 통해가지고 할까 말까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나오셨을 때 나 진짜 한 번만 해볼래. 속는셈 치고 한 200일만 한번 열심히 해볼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는 게 제 목표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뭘 할까? 당장 뭘 할까?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루 딱 날을 잡으셔가지고요. 내가 왜 전립선암에 걸렸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직업 환경이 좀 그래요. 내가 일하는 직장 환경이 그래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작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역시 내 술이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노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술을 드시던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술을 끊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떤 특정한 습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특정한 습관 먼저 없애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특정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걸린다 이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만의 특정한 발암 요인, 내가 왜 전립선암에 걸렸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거 하나를 먼저 해결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 그래 내가 200일간 되게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200일 동안에 오만 가지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계속해서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학력고사가 수능이 200일밖에 안 남은 아이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할 거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0일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 200일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자기 자신만의 특정한 발암 요인을 찾아서 가만히 놔둬 해결해야죠. 두 번째, 200일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세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200일 딱 스타트하기 전에요. 동네 약국에 가셔서 그 종합 구충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죠. 1년에 한 번 먹는. 그거 사서 드시고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생활 습관 바꿨는데 이 의외로 암환자분들이요. 이렇게 그 차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의사 진료 기록 같은 걸 보면은요. 몸에 이렇게 그 기생충, 구충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도 있을 텐데요. 내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최근에 먹었나 안 먹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잘 안 먹잖아요, 솔직히. 그거 먼저 먹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일간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장님 얘기를 듣고 정말 한 90일 정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좋아요.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번보다 PSA 수치가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오늘 노력한다고요. 오늘 노력한다고 내일부터 암이 줄거나 암 자체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암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하는 힘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성장. 우리의 목표는요. 6개월 가지고요. 이거를 이 암 자체를 사이즈를 줄인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예외적으로 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암의 기세를 꺾어서 암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하고 200일 후에는 암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장 속도, 가속도입니다. 성장 속도가 암이 멈추는 게 아니라요. 암이 가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암 자체는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노력한다고 암 사이즈가 이렇게 쉽게 팍팍 줄지 않습니다. 오늘 노력하는 거에 효과는요. 3개월이나 6개월 있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암 크기도 줄고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러실 텐데요. PSA 수치도 상승하고요. 노력한다고 하더라도요. 몸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암이 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PSA 수치는 상승을 해요. 계속해서 상승해오던 암 자체의 원래 성장 본능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노력을 멈추시 마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성공적으로 200일 정도 됐었을 때 PSA 수치가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가지고 즉 암 자체가 성장을 멈춘 것 같아요. 그럼 왜 암 자체가 성장을 멈추면은 그럼 뭐하고 똑같을까요? 무릎, 즉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아요. 거기까지만 가면은요. 우리 모든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 수치 아니면 암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암이 성장만 멈추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는요. 거기까지만 가면은요. 암은 그대로 있지만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 자체를 뭐 암을 얼마만큼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잡는 것보다도요. 무조건 암의 성장을 멈춘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PSA 수치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PSA 수치가 계속해서 상승하시던 분이라면은 이 상승 자체를 막아주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도록 내 몸 환경이 바뀐 거를 의미하다 보니까요, 거기까지만 막아주게 되면은요, 실제로 우리 몸 컨디션이라든지 상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좋게 나갈 수가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하더라도 PSA 수치만 그렇지 모든 다른 혈액 검사 수치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단 한번 체질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요, 별로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의 수치가 얼마이건 간에 0점대이건 100점대이건 뭐 200점대이건 일단 수치 자체가 안정돼서 더 이상 상승만 안 한다, 성장만 안 한다. 그때부터는 암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200일 이후에는 암 같은 경우는 성장을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죽느냐?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또 암은 그대로 그 사이즈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암으로서의 성격은 없는 거죠. 고기 덩어리로서의 존재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사멸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혁명적인 노력을 해가지고요, 200일간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암과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내 힘을 길러내는 거고, 결국에는 또 암 자체가 내 몸에서 성장하기가 힘든, 즉 생존하기가 힘든 그런 내 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200일간의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 몸의 변화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내 몸들이 막 변화를 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변화가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어떤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잔잔하긴 한데 맑지는 않아요. 근데 이 쓰레기를 다 없애기 위해서 태풍이 한번 불어야 돼요.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부는 그런 혁명적인 노력을 해서 태풍이 불면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번은 굉장히 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진흙탕이 완전히 돼버리잖아요. 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한번 바뀌는 데 있어서요, 아주 곱게 이렇게 바뀌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우리 몸에서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좀 긍정적으로 그런 거 한번, 암을 싸워서 이겨내시겠다라는 분이 손가락이 저리다고?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저함이나 물러섬 없이 지속적인 200일간은 끝까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한번 200일간 임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2부까지 끝났고요.